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11월 달이 벌써 찾아왔습니다. 날씨도 갑작스럽게 또 추워져 가지고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 요즘 좀 조짐이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살짝 이제 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영상 보시는 분들도 뭐 비타민 잘 챙겨 드시고 건강 관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건강 관리에 유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봐도 참으로 유념할 것이 많아 보이는 게 작금의 이제 현실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11월 15일, 25일 이틀에 걸쳐 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나오고 뭐 14일 같은 경우는 김혜경에 대한 선고까지도 나오고 이거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민주당이 어떤 식의 돌발 행동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재명의 민주당은 글자 그대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그런 정당이거든요. 이재명이 머리 역할도 하고 있고 발끝까지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바이 정당이라고 보는 게 맞죠. 북조선식으로 표현한다면은 그런 지금 상태인데 민주당의 그 떨거지들도 모르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나가리가 되고 이재명이가 실형이 선고가 된다면 다른 것도 아니라 실형까지도 아니고 어쨌거나 일단 피선거권이 박탈이 될 수 있는 그런 형의 선고가 된다면 당연히 이게 분열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들의 모가지도 사라진다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냐? 이재명에 대한 범죄 혐의는 이미 엎질러져 있으니까 이거를 뭔가 뒤엎을 만한 이 이슈를 덮을 만한 새로운 거를 터트리겠다. 요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밑작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난 이제 그 토요일 날 그런 식으로 장외 집회를 열었던 거 김건희 뭐 특검이다 뭐다 그런 장외 집회를 열고 그 직전에 이제 명태균과 명태균과 윤석열 두 사람에 대한 녹취록을 공개한 것도 그런 연장선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관건인 것은 이제 민주당이 추가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두 사람의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냐라는 걸 겁니다. 우리가 사실 뭐 뉴스토마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다. 라는 것을 얼핏 알고 있었습니다만 육성을 통해서 직접 들었을 때는 충격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뭐 대충 얘기했다. 그거는 아직까지 공개가 된 적도 없습니다. 뉴스토마토가 그 부분은 보도한 적도 없는데 혹여나 명태균이가 그런 식의 녹취를 했고 그게 지금 민주당 손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김건희 여사가 구체적으로 뭐 김영선에 대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그 육성이 공개가 된다면 사태가 진짜 심각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약간 좀 뻥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명태균 변호인 스스로도 민주당이 추가적으로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대국민 사기다라는 식으로 5일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6일에 같은 경우는 명태균 변호인 스스로도 쫄리다 보니까 이게 그 언제 구속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6일에는 또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내가 대통령실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언지를 막 보냈다라는 거죠. 뉘앙스 같은 거를 좀 보내봤더니 대통령실이 별다른 반응이 없더라. 이렇게 된다면 내가 추가 녹취록을 깔 수도 있다. 이렇게 또 6일에 밝혔거든요. 지난번에 한 지난주 정도 즈음인가 자기가 이제 그 추가 녹취 파일 지금 이제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가 6대나 되는데 그 6대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랑 무슨 뭐 공천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런 내용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6대 휴대전화는. 그랬더니 명태균이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 그 선산 밑에다가 그거를 묻어놨다라는 거잖아요. 그 기자들이 거기가 어딘지는 뭐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기다가 묻어놨고 그때 이제 뭐 선산에 가가지고 내가 그거 태우겠다. 휴대전화 태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불과 또 며칠 사이에 6일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그거 깔 수도 있다. 내가 마치 김건희 여사와 어떤 그 녹취를 가지고 있고 그게 만약에 검찰이 나를 압박을 더하게 된다면 이것까지 깔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명태균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에 대한 신빙성도 너무 지금 떨어졌고 말이 오락가락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정말로 명태균 씨가 그런 녹취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민주당의 손아귀에 들어갔었다라고 한다면 벌써 뭐부터 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랑 명태균이가 무슨 대화를 했다라고 기사 정도는 나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어떤 기사에서도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혹여나 15일에 선고가 나왔을 때 그때에 맞춰가지고 민주당이 이재명에 대한 선거 여파를 뒤덮기 위해 김건희와 명태균 두 사람의 녹취 파일을 공개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상태다라고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왜? 지금의 민주당은 글자 그대로 사생결단입니다. 이거 11월 잘못 버티게 된다면, 이거 잘못 지나가게 된다면 우리 진짜 끝장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금 각오를 가지고 민주당은 덤벼들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각오를 가지고 저거에 맞서 싸워야 되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매번 선거를 하거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거 진짜 지면 죽는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달려드는데, 우리는 좀 뭔가 텐선비 같아요. 십선비란 얘기죠, 그렇죠? 텐선비 같이 막 수염 그냥 막 이렇게 막 닦고 있으면서 막 그냥 먹 깔고 그냥 뭐 붓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지금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약한 모습을 가지고서는 민주당의 상대가 안 된다. 정말로 우리가 강력하게 맞받아치는 것뿐만 아니라 공세를 필 수 있는 건 피고 공격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일단 이재명 같은 경우는 위증교사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이재명이가 굉장히 지금 두렵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잘 나타나는 것이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줬던 이 모습도 그런데, 돌발 행동, 이례적 행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왜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고 이례적인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가서는 이거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이례적이고 뭔가 돌발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이거를 뒤덮어야 된다, 덮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나오고 있는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피고인 진술서를 갖다가 재판부에다가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피고인 진술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나 사실관계 같은 거를 기재한 서류, 이거를 이제 피고인 진술서라고 하는데, 이미 지금 이제 그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입니까? 최후 공판까지도 다 끝났어요. 최후 공판이 끝났다는 얘기는 최후 진술까지도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선고만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최후 진술까지도 하고 내가 위증을 하지 않았소이다, 나는 위증교사에 억울합니다 라는 식의 어떤 그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조계 얘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이례적인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매우 이례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조폭 출신이라고 하는 조카를 변호할 때도 많이 겪어봤을 것이고, 지금 뭐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보다도 재판 전문가 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재명 아니겠어요? 이재명만큼 재판의 전문가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만 재판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나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을 텐데, 뭐 어쨌거나 그 본인 스스로가 법조인으로서 잘 알고 있을 텐데, 피고인이 최후 진술까지도 끝내고 난 뒤에 이런 식으로 진술서를 제출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게 기사가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진술서까지도 지금 제출하고 있다. 이유가 뭐다? 그만큼이나 똥줄이 타고 있다라는 뜻인 거겠죠. 자, 참고로 지난번에 최후 진술에서는 이재명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간단합니다.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위증해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 김진성 씨가 맞춰서 진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을 정도다. 이미 뭐 이재명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녹취록까지도 다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봤었을 때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김진성 씨가 나는 기억이 잘 안 난다 라고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김진성 씨한테 알려주고, 아예 변론 요지서까지도 파일을 갖다가 첨부해서 보내줬던 게 그게 이재명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는 이재명이가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진성 씨가 맞춰서 얘기하겠다, 바꿔 얘기해서 김진성 씨는 위증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유난히 있는 대로 얘기하십시오,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그냥 입벌구 아닙니까? 입만 벌리면 개구라를 치는 거야. 입벌개라고 해야 되겠어. 입만 벌면 개구라를 친다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칩니까? 그리고 또 주특기 나왔죠? 뭐예요? 유동규 씨 모르는 사람인데, 최측근 아닌데, 뭐 김문기 씨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이재명의 주특기 아닙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김진성. 그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일을 맡기겠냐? 여러분 이미 아시죠? 김진성 씨가 그냥 무슨 뭐 최병랑 시장 밑에서 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라졌다 라고 한다면 이재명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죠. 왜? 최병랑 시장이랑 이재명은 경쟁 관계 아니 왼수 관계였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다? 최병란 시장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김진성 이재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김인섭이 밑으로 가가지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김인섭이가 뭡니까? 이재명으로 인해 가지고 허가를 잘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온갖 로비를 받아가지고 백현동 개발까지 이뤄냈다.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김인섭 밑에 있던 사람이 김진성이라니까요.
그런데 뭔 놈의 100%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마치 그냥 낯선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까? 정말 이재명이는 뭐예요? 입벌 개다. 입만 벌리면 그냥 개구라를 친다. 그냥 뭐 입만 벌려도 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개구라를 이렇게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뻔뻔스러운 이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판사님께서도 이렇게 이재명이가 구라를 치면 구라를 칠수록 당연히 분노 게이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거에 맞춰 가지고 매우 이례적인 행동을 보인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선고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